하나, 둘, 셋. 김치. 안녕하세요. 찰칵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카메라는 바로 코니카 C35 ENL입니다. 코니카 C35는 여러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1967년 코니카 C35부터 1983년 코니카 MG까지 정말 많은 버전이 있죠. 저는 여러 코니카 시리즈들 중에서 코니카 C35 ENL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녀석은 1971년에 발매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니카 C35 ENL, 그 외에는 코니카 V로 나왔습니다. 제일 큰 특징은 보급형 모델로 레인지 파인더와 셀프 타이머가 제거된 저가 버전입니다. 단순한 목측식 카메라죠. 목측식 카메라는 뷰파인더로 보는 장면과 렌즈로 보는 장면이 다른데요. 손가락이 사진에 나오지 않으려면 항상 주의해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렌즈는 코니카 헥사논 38mm f2.8 렌즈이며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셔터 속도는 30분의 1초부터 650분의 1초까지, 그에 맞춰 조리개 값도 f2.8에서 f14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셔터 속도와 조리개 값은 서로 고정되어 있어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꼼수가 있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로 내장 플래시는 없고요. 플래시를 사용하려면 이 하슈에 외부 플래시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니카 C35는 블랙 모델도 많긴 한데 이 코니카 C35 ENL 그리고 코니카 C35 V는 실버 모델밖에 없습니다. 노출계만 잘 동작한다면 코니카 C35 ENL로 원하는 사진을 정말 쉽게 찍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용 방법이 정말 쉽거든요. 그럼 이 녀석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노출계를 사용하기 위한 배터리를 넣습니다. 이 배터리 커버를 동전으로 열어서 배터리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필름실에 필름을 장전해 줍니다. 장전을 해줄 때는 이렇게 공셔트를 한번 감아주면서 장전이 잘 됐는지 확인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필름을 장전했으면 장전한 필름의 감도도 맞춰줍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 전 이 오토 플래시 링을 오토로 맞춰주고 찍고 싶은 피사체대에 포커스 링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뷰파인더 내에서 노출계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셔터를 눌러 사진을 찍습니다. 자동 포커스 카메라가 아니라 조금 손을 많이 탈 뿐이지 이 녀석은 정말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찬찬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코니카 C35 ENL의 앞면입니다. 노출계 윈도우, 감도 설정 윈도우, 필름 감도 조정 링, 초점 조정 링, 오토 플래시 조정 링이 있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링은 감도 조정 링으로 필름 감도를 설정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DIN과 ASA가 있는데 DIN은 독일 유럽 기준, ASA는 미국 기준으로 ISO 기준이 있기 전에 사용했던 감도 기준입니다. 감도는 ASA 기준 25에서 400, DIN 기준 15에서 27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초점 조절 링은 4가지로 조절 가능합니다. 사람이 한 명 그려져 있는 거는 1m, 2명은 1.5m, 3명은 3m, 그리고 무한대죠.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가 위치한 거리 기준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거리 잡는 것이 아마 애매하실 텐데 자신의 보폭을 1m 기준 삼아서 거리를 예측하시면 조금 더 쉽게 거리를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은 오토 플래시링입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 2가지가 있는데요. A나 오토로 위치했을 경우에는 노출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선정해준 조리개 값과 고정된 셔터 속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평소에 사진 찍으실 때는 A나 오토로 놓고 사진을 찍으시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전용 플래시를 사용하실 때는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것에서는 번개 모양,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4,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는 이 플래시 큐브 모양, 숫자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 8로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위치랑 값들은 플래시 성능에 따라 설정해준 조리개 값 A입니다. 만약 다른 플래시를 사용하려면 제가 직접 계산을 해서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A나 오토로 설정하지 않고 찍게 되면 노출계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리개는 설정한 값으로 셔터 속도는 25분의 1초로 고정이 됩니다. 이 방법을 응용을 해서 만약 내가 오토로 찍고 싶지 않을 때는 셔터 속도가 25분의 1초로 고정되지만 이렇게 조리개 값만 잘 조절해서 찍으시면 되겠죠. 그게 싫으시면 오토나 A로 조절해 놓고 노출계가 설정해준 값에 따라 조리개 값과 고정된 셔터 속도에 맞춰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조리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리개를 16으로 설정해 줬을 때입니다. 렌즈 속에서 조리개가 얼마나 조여져 있는지 확인을 하셨을까요? 한 단계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 11입니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조리개 F8 값입니다. 조리개 F5.6 값이고요. 조리개 F4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리개 2.8 값입니다. 렌즈 속으로 조리개가 얼마나 더 풀어지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링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코니카 C35 ENL의 윗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카운터, 셔터 릴리즈 버튼, 필름 와인딩 레버, 핫슈, 필름 리와인드 크랭크가 있습니다. 다른 수동 카메라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도 다 있습니다. 구성은 정말 간단합니다. 필름 와인딩 레버로 필름을 감아주고 셔터 릴리즈 버튼으로 사진을 찍으면 필름 카운터가 올라가게 되죠. 만약 필름을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필름 와인드 크랭크로 필름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만약 외부 플래시를 장착하고 싶다? 여기 핫슈에 장착하시면 됩니다. 코니카 C35 ENL의 아랫면입니다. 배터리 챔버, 삼각대 소켓, 필름 리와인드 버튼이 있습니다. 배터리 챔버는 이 100원짜리 동전을 홈에 놓고 돌리면 됩니다. 배터리는 1.3V 수은 배터리를 넣어야 하지만 단종됐으므로 SR44를 넣으시면 됩니다. 필름 리와인드 버튼은 코니카 C35 ENL로 사진을 다 찍었을 경우 필름 와인드 레버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때 필름 리와인드 버튼을 누른 후에 필름 리와인드 크랭크로 열심히 감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만약 필름이 다 감겼을 경우 필름실을 열고 필름을 뺀 다음에 현상을 맡기면 되죠. 필름실을 열고 싶을 때는 이 필름 리와인드 크랭크를 위로 잡아당겨서 여시면 됩니다. 필름 뺄 때도 필름 리와인드 크랭크를 위로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쉽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은 유통기한이 2005년 9월까지였던 후지 컬러 ISO 100을 썼고요. 투스탑 노출 오버 시켜서 사용하였습니다. 필름 사진을 찍으면서 요즘 느끼고 있는 게 자연광이 최고이다 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연광이 있을 때 사진을 찍으면 제가 원하는 노출로 사진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딱 제가 상상했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눈이 많이 온 크리스마스 이브날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단지에 어린이들이 정말 많은데 부모님들과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눈사람 몸통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저 몸통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면서 찍어봤습니다. 각양각색의 눈사람들입니다. 단지 내 사람들의 창의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아쉬운 사진들로 보겠습니다. 오래된 필름이라 더 이렇게 찍히지 않나 싶습니다. 야경을 찍기 위해서 셔터 속도와 조리개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네요. 출근길 지하철 출근입니다. 코니카 C35 ENL을 오토로 찍어서 제가 원했던 것처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토니까요. 이 사진도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이 필름은 전체적으로 물 빠진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찍은 사진들 다 손가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측식 카메라는 뷰파인더와 렌즈로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손가락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다 만족한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차광 스펀지를 제가 직접 갈아줬는데 빗샘도 없어가지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어떤가요? 코니카 C35 ENL에 대해서 오늘 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마 이 영상을 찬찬히 보신 분들은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필름 카메라, 필름 사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